여러분 점이 뭔지를 모르진 않죠? 네. 자, 점이 움직인 거리를 보통 선이라고 불러요. 자, 집중. 자, 점이 움직인 거리를 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이 움직인 부분을 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점이 움직이면 직선이나 곡선처럼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움직이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면도 이렇게 평면 아니면 이제 곡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점, 그 다음에 면이라고 부르고, 점은 위치만 같고 길이나 넓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은 길이는 존재하는데 너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폭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면은 넓이는 존재해. 길이도 존재하고 하지만 두께는 없어요. 아셨죠? 그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평면 도형은 삼각형, 원처럼 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게 평면 도형이고 입체 도형은 한 평면에다 그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체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입체 도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다면체 혹은 뭐 회전체 이런 것들이 평면도 입체 도형이 될 겁니다. 이 정도 구분은 뭐 여러분이 하실 테니까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푸실 테고 새로운 영어 교점, 그 다음에 교선. 교점은 선과 선이 얘처럼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 점을 보통 교점이라고 불러요. 선과 선이. 혹은 선과 면이 만나는 것.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면을 뚫고 지나가요. 그때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 점을 보통 교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과 선 혹은 선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 걔를 만나는 점 줄여서 교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이거는 딱 면하고 면이 만날 때만 생깁니다. 면하고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선, 얘처럼 이쪽 평면과 이쪽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이게 교선. 근데 교선인데 이게 직선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왜 직선인가요? 선분 아닌가요? 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자, 잘 들으세요. 선생님 여기다 직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게 직선인 게 표현상 말이 됩니까? 직선은 무한히 길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쪽도 끝이 없고 이쪽도 끝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끝없는 직선을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려놓고 적당히 거기다 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약간 입체감 있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사변처럼 그리는데 이 면이 여기가 끝점일까요? 직선이 얘가 끝점이야? 아닌 것처럼 이 면도 여기가 끝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면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이 그냥 무한히 큰 평면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딱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 면과 이 면도 표현상 어쩔 수 없이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 평행사변 두 개가 겹쳐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한히 큰 평면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그 면과 면이 만나는 선도 무한히 길겠죠. 그래서 그게 만나는 여기 있는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이 교선, 만나는 선이 선분이 아닌 직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한히 큰 평면이기 때문에 저 길이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런 건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입체 도형과 여기 있는 평면이 이게 평면의 입체 도형을 싹 가르고 있는 도형이에요. 그럼 가르다 보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 딱 정해져 있는 선이 만들어져요. 교선.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교선은 마치 원처럼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길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의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직선이나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교선은 어쨌든 면과 면이 만난다. 교점. 이렇게 교점은 평면도형에서는 보통 꼭지점, 입체도형에서도 보통 꼭지점으로 표현되고 그럼 교선은 보통 입체도형에서는 뭘로 표현될까요? 모서리로 표현됩니다. 여기 있는 평면과 여기 있는 평면이 만나서 생긴 이 선이 교선이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교선을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교점은 입체도형에서는 꼭지점과 좀 비슷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교선은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뭐 대단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또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직선 반지선 간단히 얘기합시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면 충분히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선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직선이라는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반직선이라는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선분이라는 걸 표현해요. 그럼 직선은 어떤 게 쓰냐면 평면 위에 두 개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을 A라 부르고 이 점을 B라 불러요. 보통 점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선은, 직선은 오직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한 개. 아니에요. 여러 개. 아니에요. 두 개. 아니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근데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렸는데 이건 직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선은 한없이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그 한없이 뻗어난다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요. 양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되면 점 A와 B를 동시에 지나는 A 쪽으로 무한히 B 쪽으로 무한히 뻗는 직선이라는 뜻으로 한글로는 직선 AB라고 쓰고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저 직선 모양을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알파벳 AB를 쓰시면 A 쪽으로 끝없이 B 쪽으로 끝없이 뻗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럼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을까요? 직선을 알파벳 순서를 바꾸면 똑같습니다. A로 무한히 뻗고 B로 무한히 뻗으나 B로 무한히 뻗고 A로 무한히 뻗으나 어차피 이 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은 알파벳 앞뒤 순서를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여기다 C를 둘게요.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이름이 많아요. 직선 한 다음에 직선 AB라고 써도 되고 직선 AC라고 써도 되고 BC라고 써도 되고 BA라고 써도 되고 BC라고 써도 되고 CA라고 써도 되고 CB라고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직선 위에 알파벳이 이렇게 여러 개 놓이면 아무 알파벳이나 두 개만 갖다 놓으면 다 이 직선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얘는 다 같은 겁니다. 이거 하나. 직선 AB, A와 B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 것. 그럼 뻗다 보면 C도 지나가겠죠. 직선 AC, A와 C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다. 뻗다 보면 B도 지나갈 겁니다. 됐니? BA, B와 A 쪽 무한히 뻗다 보면 A, B, C를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는 직선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 직선 위에 만약에 여러 개의 알파벳이 놓이면 그 여러 개 중에 아무나 두 개만 갖다 써도 다 똑같은 직선이다라는 표현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반직선. 반직선은 단어를 보세요. 반직선. 네, 반직선은 단어의 뜻을 보니까 직선이 반만 간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직선 AB. 그럼 반직선 AB면 그냥 반만 가는데 어느 쪽으로 반을 가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 A가 시작점이에요. A에서 시작해서 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B는 방향을 말합니다.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 반쪽짜리 직선을 반직선 AB라고 불러요. 그럼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있는 게 맞을까? 이거 있는 게 맞아요. B를 지나서 무한히 간다는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B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B를 지나 무한히 가도록 저렇게 그리시면 저게 반직선 AB가 돼요. 그럼 반직선 AB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아까처럼 직선처럼 앞뒤 순서를 바꿔서 반직선 BA라고 쓰면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그림상. 쟤랑 똑같은 그림일까요? 아니겠죠. B에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보신 바와 위와 아래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반직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직선은 앞뒤 순서가 틀리면, 알파벳 순서가 틀리면 같은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이렇게 되려면 일단 선생님 반직선 기호는 어떻게 쓰죠? 직선을 양쪽으로 뻗는 이 화살표를 쓰면 반직선은 반쪽만 이렇게 뻗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점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방향을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1번 뭐가 같아야 되죠? 일단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직선 할 때 맨 처음에 써있는 알파벳이 다르잖아? 그럼 절대 똑같은 반직선이 아니에요. 아셨죠? 반직선 AB 그러면 반직선 A로 일단 A로 시작해야 그나마라도 후보가 된다는 얘기죠. A로 시작하지 않고 딴 걸로 시작하면 절대로 똑같은 반직선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시작점은 같지만 방향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방향도 같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반직선은 자, 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직선이야. 끝없이 뻗는 직선이에요. 그 직선 위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고 칩시다. 반직선 AB랑 반직선 BC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아요. 왜요? 다르다. 아까 누차 말했잖아. 반직선은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이 틀리면 볼 것도 없이 서로 다른 반직선이에요. 이유는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 것, 이게 반직선 AB예요. 그럼 반직선 BC는 B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 것. 이쪽은 똑같지만 여기 시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반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반직선, 그럼 시작점이 같으면 된다고? 반직선 BA랑 반직선 BC는 같은 건가요? 이건 시작점이 같은데? 시작점이 같잖아. 그렇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이렇게 무한히 뻗는 거고, 반직선 BC는 B에서 C 방향으로 무한히 뻗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서 이건 서로 똑같은 반직선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똑같은 반직선을 만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반직선 AB, 반직선 AC, 이건 같은 건가요? 네. 이건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같은 거예요. A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 무한히 뻗는 반직선. 얘랑 A를 지나 A에 시작해서 C를 지나 무한히 뻗는 반직선은 시작과 방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같은 반직선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직선은 알파벳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안 되고 시작점의 위치도 서로 똑같아야 되며 그다음 방향도 같은 방향 가야 똑같은 반직선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마지막 여기까지 말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집중. 이제 마지막 이제 선분. 선분은 쉬워요. 이렇게 직선이 양쪽으로 뻗는 직선인데 그 직선 위에 여기 A라는 점과 여기는 B라는 점이 있어요. 아까 직선은 AB를 지나서 무한히 뻗는 거고 반직선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한쪽만 뻗는 게 반직선이라면 선분은 뭐냐면 안 뻗는 거예요. 안 뻗는 거라고요? 안 뻗는 게 뭡니까? A하고 B 이 두 점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것. A와 B 두 지점에 직선에 A, B 두 지점만 그냥 연결한 이 부분을 선분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은 선분 AB라고 쓰고 이것도 수학적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AB라는 알파벳 쓴 다음 위에다가 조 모양대로 그냥 선만 그어요. 뻗지 않는다는 표시로 양쪽에 화살표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을까? 네. 이건 같을까? A에서 B 쪽을 그으나 B에서 A 쪽을 그으나 똑같은 선이잖아요. 약간 직선과 비슷하죠? 하지만 직선은 여러 개를 동시에 있을 때 한 직선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냥 아무나 막 갖다 써도 되지만 선분은 앞뒤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여러 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에 C가 있어요. 그럼 선분 AB랑 선분 AC는 같은 건가요? 이건 또 틀리잖아요. 요만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 앞뒤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알파벳을 동시에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선분은 언제 쓰이죠? 선분은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할 때 이 선분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선분을 그으면 저 선분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선분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뭐죠, 이거는? 아니에요. 직선 AB를 그린 겁니다. AB를 통과해서 양쪽으로 뻗고 있잖아. 얘는 뭘 그린 거예요? 반직선. BA, AB. 얘는 반직선. BA. 얘는 선분 AB. AB에 딱 끊어졌으니까. 자, 밑에는 6-2번. 다음 중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같다. 말도 안 된다. 반직선은 시작점이 틀리면 뒤는 어떤 알파벳이 오든 간에 무조건 틀린 거다. 반직선 BC, BD, 시작점은 같아. 일단 후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B에서 C 방향과 B에서 D 방향이 같은 방향이 돼요. 같은 방향이에요? 네, 같은 방향이네요. B에서 C는 오른쪽, B에서 D도 오른쪽.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맞다. 시작점도 같고 방향도 같다. 선분 AC, 선분 CA. 같다. 그렇잖아요? 선분 AC 이거, 선분 CA 이거. 같은 선이잖아. 네. 직선 AC, 직선 BD. 달라요. 아이, 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한 직선이 알파벳이 놓이게 되면, 한 직선이 알파벳이 여러 개 놓이면 그 중에 아무나 두 개를 갖다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네 개 중에 아무나 갖다 두 개 갖다 끼면 돼요. AC 있으니까 갖다 낀 거고, BD 있으니까 갖다 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X55 이게 정답이 되죠. X555. 됐죠? 다 맞으신 분? 아쉽네요. 그럼 만약 점이 두 개 있죠? 점 두 개.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얼마나 떨어져 있지 거리를 재고 싶을 때는 이게 거리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게 거리일까요? 선분. 그죠? 선분으로 그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거리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가 두 점 사이 거리가 된다. 이게 거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분의 중점. 중점은 단어 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앙에 있는 점이에요. 이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선분 AB는 이렇게 A와 B를 연결하는 선분이겠죠. 이 선분 AB의 중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선분 안에 어딘가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만드는 점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정중앙에다 점 찍으면 돼요. 여기를 내가 만약 M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표시죠. 그럼 이게 무슨 표시예요? 그러면 뭐 같은 표현의 같은 내용이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이 점 M을 우리는 선분 AB의 그렇죠? 중점이라고 불러요. 선분 AB의 중점을 여기서는 점 M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M의 길이의 몇 배인가요? 봐봐. 선분 AB의 길이는 이 AM의 길이의 몇 배예요? 2배겠지, 2배. 그럼 2배 어떻게 쓰죠? 2를 곱한다라는 표현이 2배죠. 근데 숫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뭐 해도 되죠?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2AM이라 쓰거나 혹은 근데 선분 AB의 길이는 AM의 2배인 동시에 BM에도 2배죠. 그럼 BM의 2배입니다. 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괜찮다. 선분 AM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에 이 AM의 길이가 주인공이죠. 얘는 이 전체 AB의 길이에 얼마만큼이에요? 2분의 1, 그치, 절반, 반입니다. 똑같겠죠? 선분 BM의 길이는 선분 AB 길이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기법일 뿐이에요.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없으니까 누가 주인공인지 그 다음에 그들의 배수는 절반 아니면 2배 이런 관계가 중점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문제 풀어보세요. 7-8-. 7- 선분 AB의 길이가 18이고 그림 너무 조그만가요? AB가 18. A에서 B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얼마? 18. 네. 선분 AM의 길이는 얼마? 9. 9. BM은?
그렇죠. 중점이니까 딱 절반값만 되겠네요. 그다음 밑에 8-2번 문제. 아래 그림에서 중점이 두 개입니다. A, B의 중점은 여기는 A와 B의 이 끝점 두 개의 중점은 이 M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두 줄로 같은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M은 여기는 MB의 중점이에요. 그럼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가 돼요. 근데 여기 5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얘도 5가 되겠죠? 그럼 5와 5를 더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0이면 여기도 10이 되니까 선분 NB의 길이는 5, 선분 AM의 길이는 10, 선분 AB의 길이는 20, 선분 AN의 길이는 15 이렇게 되죠. 잘했나요? 네. 각이라는 거를 혹시 실례 안 된다면 각이 뭔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안다고요. 그럼 각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각이 뭔가요? 뭐 요즘 애들이 각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야, 오늘 아무래도 네가 처맞을 각이야 이런 거. 각. 아니요, 그거랑 다른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각이 뭐예요? 그러면 다 아는 건데 이걸 표현을 못합니다. 각? 아, 나 각 아는데? 근데 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게요 하면서 설명을 못해요.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렇죠. 잘 읽었어요. 자, 평면 위에 자 보세요.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어요. 이 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직선을 긋습니다. 이쪽을 하나 긋고 예를 들면 이쪽을 하나 걷다고 칩시다. 잠깐만요. 그림을 조금 옆에다가 밑에다 할까요? 여기 점을 하나 찍고 이 점을 그냥 편의상 5라고 합시다. 이쪽 5에서 어느 방향 쪽으로 선을 반쪽짜리 직선인 반직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점 어느 방향이 있어야 될 테니까 여기 점 하나 둡시다. A. 그래서 5에서 A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 반쪽짜리 직선, 반직선을 그어요. 자, 여기서 여기쯤은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5에서 B 방향으로 무한히 뻗는 반직선을 그렸어요. 그럼 지금처럼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두 반직선을 그렸을 때 생긴 이 도형의 이름을 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도형 자체를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근데 이게 각 아니고 각은 여기 아니에요? 이건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각이 벌어져 있는 정도, 각의 크기. 그럼 얘는 각의 꼭지점. 아셨죠?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각의 꼭지점, 각의 크기. 그럼 선생님, 이 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각 AOB라고 쓰거나 아니면 각 BOA. 선생님, 이건 뭐예요? 각 모양을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선 이런 것처럼 그냥 각이라는 게 두 반대선이 벌어져 있는 모양이니까 그냥 대표해서 이렇게 쓰고, 그럼 AOB는 뭐라고 쓴 겁니까? 그러면 방향 두 개를 양쪽 끝에 두고 각의 꼭지점을 정 가운데다 알파벳 순서에 둬요. 그럼 AOB라 써도 되고 아니면 BOA라고 써도 괜찮죠. 이게 이 각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에요? 배웠어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각 O. 선생님, 각이 쓰기 귀찮은데 각의 꼭지점만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게 제일 간단한데 왜 굳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쓰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각 A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각의 꼭지점만 쓰는 겁니다. 각을 표현할 때는 각의 꼭지점만. 그 A, 아니면 다 쓰든지. 각 A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된다니까요. 각의 꼭지점만 써요. A가 꼭지점일 때요. 그렇죠. A가 꼭점일 땐 그렇게 써도 되죠. 각의 꼭점이 O니까 이렇게 쓴 거고, 각의 꼭점이 A면 A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이런 표기법은 왜 더 배우는 거냐면 이게 제일 단순하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왜 배우는 거죠? 그러면 만약 반직선이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O에서 시작되는 반직선이 얘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C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각 O라고만 쓰면 이게 이거를 말하는, 여기 다 말하는 건지 여기만 말하는 건지 위쪽을 말하는 건지 표현이 너무 애매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딥니까? O라고 쓰면 이럴 때는 헷갈리니까 그럴 때는 정확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도 익혀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 각의 꼭지점에서 각이 여러 개로 분할이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요 각을 표현할 때는 O라고 쓰면 얘랑 헷갈리죠? 그래서 COA 혹은 AOC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왜 각의 크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쓸 때 있어요. X라고. 그러니까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X도라고 해서 X라는 각의 크기를 직접 쓸 때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각 X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잠도 있잖아요. 방향과 각의 꼭지점을 이어서 이렇게 점을 표현해서 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가끔은 각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도 이 각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그럼 Y. 그때는 여기는 이 각은 각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COA, AOC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각의 크기를 직접 써서 각 Y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간단한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각을 나타낸다. 그래서 각은 평면 위에 이미 한 점에서 두 반직선이 뻗어서 생긴 이런 도형의 전체를 각이라 부르고 그 두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 그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 부르며 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알파벳이나 각의 크기를 직접 써서 각을 나타낸다. 각의 표현법은 이제 배우신 겁니다. 여기 주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의. 각 AOB가 나타내는 각은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반직선 여기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안쪽에 있는 각과 바깥쪽에 벌어져 있는 각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두 개 중에 일반적으로 작은 각을 일반적으로 각으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큰 각이 아니고 작은 각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큰 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그럼 그때는 그 각을 나타내 줘야 돼요. 여기가 얼마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좀 작은 각 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이라 표현한다. 자, 여기 다 해보세요. 이거는 네 문제 다 해보세요. 1번 오른쪽 그림의 각을 기호로 나타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맞나요? 네. 맞죠. 니은 OXY 아닙니다. XOY 맞고요. 각 O 맞습니다. 각 YOX 맞습니다. 각 XYO 틀렸죠.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미음. 자, 1-2번 각 X. 각 X와 같은 각을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보면 QOP라고 되어 있죠. QOP는 썼네요. 그럼 뭐 남았어요? POQ 남았겠죠. 각 POQ. 여기는 각 Y가 ROQ가 있으니까 남은 거는 QOR이 남았겠죠. 각 QOR. 2-1번 문제. 다음을 이용해서 각 O, 각 A, 점 OACD를 이용해서 다음 각을 나타내시오. 각 A를 쓸 때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여기는 각 A를 쓸 때는 각 AOD라고 쓰든지 아니면 DOA라고 쓰든지 1번 답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 2번 답은 각 OBC 아니면 CBO 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딴 거 쓰면 틀립니다. 죄송해요. COD도 괜찮아요. DBC도 괜찮아요. 아니, CBD 괜찮고 DBC 괜찮아요. 다시 이 답은 4개네요. 각 OBC 아니면 CBO 아니면 DBC 아니면 CBD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돼요. 자, 2-2번 문제. AOC가 몇 도입니까? 몇 도예요? 150도. 20도와 30도를 더한 거니까. BOD 몇 도? 160도. BOD 160도. BOE 110도. 110도. 90과 20을 더한 거니 11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각의 분류. 이제 각의 종류를 따지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 평각이라는 게 있어요. 평각. 각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이 평평하다? 무슨 말이지? 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반직선을 그렸는데 그 두 개의 반직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놓였다고 그래서 이걸 보통 평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보통? 180. 그렇지, 이 정도 우리가 알죠? 180도인 거고 직각은 이 180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게 90도라는 표현으로 보통 이렇게 수직기호를 쓰죠. 90도. 그걸 부르고 직각. 그럼 예각은
각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반지선을 그리는데 약간 각이 90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가? 각이 예리해 보이는가? 그걸 보통 예각이라 불러요. 그럼 이 예각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0도보다 크고 예각은 직각인 90보다 작은 게 예각입니다. 그럼 둔각은 각의 시작점에서 두 개의 반지선을 뻗었는데 얘는 왠지 이 끝에 찔리면 피 나올 것 같잖아? 예리하니까. 근데 둔각은 찔려도 피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각. 뭉퉁하게 생긴 각, 둔해 보이는 각. 얘를 둔각이라 부르고 둔각도 범위가 있어요. 일단 직각인 90보다는 크지만 평각인 180보다는 작다. 그죠? 각의 종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본다.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아셨죠? 자,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워낙 쉬운 문제들이니까 네, 좀 시간상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겁니다. 막국지각 보세요. 막국지각. 어떤 느낌이에요? 꼭지점을 맞대고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각의 꼭지점을 서로 맞대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근데 얘는 잘 들으세요.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정의 자체를 잘못 기억하면 이상한 데다가 그 막국지각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교각이라는 단어부터 일단 먼저 해봅시다. 교각. 아까 왜 교점 했었죠? 네. 교점이 뭐예요? 만나는 점. 그렇죠? 교선. 만나는 선. 교각. 만나서 생긴 각. 그게 교각이에요. 그럼 보통 교각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만나서 생기는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이걸 보통 줄여서 교각이라는데 교각은 일반적으로 몇 개 나타나냐면 4개 나타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직선 4개 그리죠? 직선 2개 그리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고 이렇게 하나 지나감에 따라 각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 나온다는 얘기죠. 얘네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각이라 불러요. 근데 책에서는 이 알파벳을 잡아놨죠. 보통 꼭지점을 잡을 때 있죠. 방향이나 꼭점을 잡을 때는 대문자를 쓰는데 각 크기를 쓸 때는 보통 소문자를 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보통은 소문자를 쓴다. 얘는 각이 각B, 각C, 각D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이라 부른다. 아셨죠? 근데 이 교각 4개 중에 잘 보시면 A와 C는 서로 각이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그래서 막국지각을 불러요. 그리고 C와 D와 B도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맞대고 있는 각, 이래서 막국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딱 봐봐, 니네가 보기에도 A와 C의 크기는 왠지 같아 보이고 B와 D도 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 근데 왜 같은지가 그림은 당연히 그래 보이는데 왜 같은지를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실례 안 되면 이거 여쭤볼까요? A와 각 A라는 각과 각 D라는 각을 더하면 몇 도인가요? 180. 그렇죠. 이렇게 평각이 나오면서 180도가 되죠. 그런가요? 근데 각 D랑 각 C를 더하면 또 몇 도예요? 180. 이것도 180이에요. 이쪽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각 D랑 각 C를 더한 각 여기 180이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 각 D는 A랑 더해도 180이 되고 C랑 더해도 180이 되네? 그럼 이 얘기는 각 A와 각 D는 각 C는 같은 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D는 A랑 더해도 180, D는 C랑 더해도 180. 그럼 A와 C는 같은 각?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럼에 따라서 두 개의 직선이 지날 때 꼭지점을 서로 맞대고 있는 이 막꼭지각끼리는 서로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와 C가 같은 각, B와 D가 같은 각. 막꼭지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 근데 얘랑 얘랑 막꼭지가 아니죠? 네. 그렇죠? 얘네들이 같은 의미 없어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 따라서 직선이 두 개 지나가게 되면 막꼭지각은 서로 같은 막꼭지각은 몇 쌍이 나와요? 네. 2쌍이 나오죠.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2쌍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 잠깐 뭐라 말했냐면 이걸 정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상한 데다가 막국지각을 써놓고 나서 막 이게 막국지 아니라고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서로 다른 두 직선에 요 직선이라는 단어 있죠. 요 직선이라는 단어에 별표 쳐놓으세요. 저기다 왜 별표 치라고 그랬냐면 자꾸 애들이 이런 거 이건 막국지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런 거 있죠? 여기 있는 각 X, 여기 있는 각 얘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얘랑 얘랑은 서로 막꼭지각인가요?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뭐예요? 맞대고 있지 않아서. 꼭지점은 서로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의 시작점, 각의 꼭지점. 서로 각각 꼭지점 맞대고 있잖아. 그럼 막꼭지 아니야? 아니, 아까 쌤 잘 봐봐. 별표 쳤잖아, 별표. 직선이 아니기 때문이야. 두 직선이어야 되잖아. 얘는 직선이 맞잖아요. 근데 얘가 직선인가요? 꺾이는 건 직선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막꼭지를 구할 때는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각 중에 서로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각. 이게 막꼭지지. 얘는 직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막꼭지각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우연의 일치로 같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이게 뭐 여기 30도, 얘도 30도 이렇게 써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얘를 꼭지점을 서로 맞대고 있으니까 막꼭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꼭지점만 맞대고 있다고 해서 막꼭지가 아니에요. 두 직선이 지나서 생긴 각 중에 맞대고 있는 각, 그게 막꼭지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이상한 데다가 초점 맞춰서 뭐 이상한 문제 풀지 마시고 얘는 빨리 보세요. 네. 5-2번 문제. 기역, 니은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막꼭지각은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이다. 맞지 않아요? 아니다. 뭐가 빠졌어요? 서로 두 직선이 만났을 때 라는 말. 이게 여기 그게 빠졌어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났을 때 마주보는 두 교각. 그게 막꼭지예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직선의 말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아까처럼 그냥 꼭지점만 서로 맞대고 있으면 막꼭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니은 막꼭지각은 교각 중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위는 아까 말한 교각 중에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보는 게 맞겠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나 생긴 각 중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고. 6-2는 AOE의 막꼭지를 찾으시오. 어딥니까? AOE예요. AOE의 막꼭지각. COD. 네, COD 아니면 DOC. 그게 막꼭지각이고. EOD의 막꼭지각. AOC 아니면 COA. 괜찮죠? 네.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고. 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험은 앞쪽에서 나오잖아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자, 선생님 문제를 좀 잠깐 여기 좀 봐드릴게요. 이걸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시간상 푸는 걸로 합시다. 자, 보세요. 일단 보세요. 여기서 X 몇 도예요? 48. 그렇죠.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죠? 왜? 막꼭지각이니까. 어째서요? 두 직선이 지났잖아요. 만나는 각 중에 서로 맞대고 있으니까 막꼭지각.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X 몇 도예요? 65도. 어떻게 막꼭지가 된 거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나면서 네, 이쪽 각 65. 그럼 여기도 65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Y는 선생님 어떻게 구할까요? Y는 20.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나서 Y가 생겼잖아요. 이쪽이 막꼭지니까 여기겠죠. 20도. 너무 쉬운데? 네,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이건 더 쉬운데? 여기 8-2번 두 문제 있죠? 이거 풀어보세요. 8-2번. 1번. 이건 뭐 A를 먼저 찾아도 되고 B를 먼저 찾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A부터 볼까요? A는 몇 도? 50도. 50도. B는 몇 도? 130. 130도. 왜? 그 둘이 합치면 180. 그렇지, 이게 180 평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여기서 이쪽에서 A는 몇 도? 35도. 왜 35도냐면 이 A라는 각은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이 생겨서 맞는 각이죠. 네. 그럼 그 각의 반대편에 있는 각 35도 막꼭지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B를 찾아야 되는데 B는 어떻게 찾죠? 뭐 여러 가지 방법 찾을 수 있어요. B는 이 지금 A가 35도였죠. 네. 이 각이 35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에서 평각이 나오죠.
여기는 30과 여기는 35랑 여기는 b까지 합치면 30, 35, b까지 합치면 180도가 된다. 그럼 얘네들 합치면 65도. 이걸 이항을 해야 되겠죠? b는 180 마이너스 65. 몇 도예요? 115.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은 여기 있는 b라는 각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나서 만든 교각이죠. 그럼 이 b라는 각과 같은 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막곡지가. 그럼 이 b의 크기만큼 반대편에 옮겨도 되겠죠? 같은 각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만큼에 뭐가 발생했죠? 뭐가 발생했나요? 평각이 나왔죠. 평각. 이렇게 세 개 더하면 180이니까 30 더하기 b 더하기 35. 180. 따라서 b는 115.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래도 돼. 여기는 30도를 이리 옮겨도 돼요. 이해되죠? 여기는 30도. 이리 옮겨도 돼. 막곡지니까. 그럼 30도 한 다음에 이렇게 직선에서 평각 180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군데 답이 나옵니다. 자, 잠깐만 보세요. 과제 체크하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교재의 특징이 이거 뭐 우리가 1학기 때 썼던 교재랑 똑같은 교재니까 이 교재의 특징이 난이도가 일단 높지 않고 페이지마다 문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많은데 막상 풀려면 문제가 몇 개 안 됩니다. 앞에서 오늘 처음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푸시고 13페이지까지 푸세요. 맨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 그냥 배운 데까지 풀면 되는 거고 요 뒤를 표시하세요. 뒤를. 뒤. 여기 안 배웠죠? 네. 넘기세요. 여기 넘기세요. 여기 있는 것 16페이지 다 푸시고요. 16페이지 다 푸는 겁니다. 네. 나중 가서 또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말하는데 분명 이 표시 잘 하라고 했는데 표시 잘못하고 저는 그것까지인지 몰랐어요 하는 거는 숙제 안 했다고 얘기할 거야. 16페이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는 여기 반만 하세요. 왼쪽에 6번만. 7번부터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아셨어요? 그럼 6번만 하라고요? 네, 여기 왼쪽에는 6번만. 6번에 1, 2, 3, 4 요것만 하시고 요 밑에 빈칸 이거 아니다. 요것도 아니에요. 요 빈칸 채우지 마세요. 요 딱 1, 2, 3, 4만. 그 다음에 여기 18페이지에 네, 18페이지 전부 다. 그 다음은 요 위에 7번, 8번, 9번, 10번 여기까지만 과제입니다. 됐어요? 헷갈리시는 분? 네, 여기 다시 13페이지까지는 다 하는 거고 첫 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다 과제고 여기 건너뛰고 여기 건너뛰고 여기 16페이지 전부 다 과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는 6에 1, 2, 3, 4 여기만 과제 그 건너뛰고 여기 18페이지는 다 푸시고 여기는 다 과제예요. 18페이지는 다 과제 그 다음 여기 7, 8, 9, 10 여기까지만 과제. 네,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